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중국 분열. 2. 중국은 독립운동으로 혼란에 빠졌다. 안녕하세요.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명실상부 세계 2인자로 발돋움했던 중국. 미국에 대항하는 아시아 패권 세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중국이 헝다그룹 파산,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 등의 이슈로 1990년 이래 최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중국 내부 분열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3대 정치 세력인 공청당과 태자당, 그리고 상하이방의 권력 암투, 그리고 청나라 때부터 지방의 군권을 장악해왔던 지방 군벌들의 군웅할 거로 이번 중국 내부 분열이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분쟁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틈을 타 중국의 분할 계획을 선포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는데요. 그 계획의 중심에 한국이 존재하자 중국 공산당은 그 여파를 계산하는데 급급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국 분할 계획과 우리 대한민국의 고토, 만주의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을 중국 공산당의 깃발 아래 철저하게 단결시켜 강력한 중화민족 중심의 국가를 만들겠다던 중국. 그런 중국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내부 분열의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또한 그 양상이 과거 전문가들이 예상하던 바와 달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로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꼽았는데요.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그들의 이질성이 중국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중국 내부 분열의 실체는 소수민족의 반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이유는 주체가 바로 현재 진행되는 내부 분열의 같은 한족들이 때문인데요. 현재 코로나19를 이유로 상하이시에 선포된 계엄령이 알고 보니 중국의 정치 세력인 상하이방을 시진핑의 주도로 숙청하는 과정으로 드러난 것이죠. 미 백악관은 최근 중국의 이러한 내부 분열 조짐을 활용하여 자유진영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을 분할하고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분할 계획은 예로부터 중국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해온 티베트, 위구르 민족, 중국 휘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몽골과 중국 남부의 광서장족, 묘족을 독립시키고 우리 한민족의 고토, 만주를 대한민국에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계획이 선포되자 만주 지역의 대한민국 편입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분리 독립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어째서 만주만 대한민국에 편입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백악관은 한국이 만주 지역에 가지는 역사적 정통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주 지역에 가지는 역사적 정당성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확고합니다. 먼저 우리 민족은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요하에서 발원한 민족이죠. 더불어 고구려는 현재 몽골로 이어지는 부족인 시류의 관리를 파견하고 현 중국의 전신인 청나라의 지배 계층인 만주족을 피지배 계층으로 받아들이는 등 단일 국가의 강력한 힘으로 만주 전체를 직간접적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중국 측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만주 영유권과 정통성에 관하여 중국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은 1964년 10월 베이징을 방문한 최영권 당시 북한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당신들의 경계는 요하 동쪽인데 봉건주의가 조선 사람들을 압록강변으로 내몬 것이라며 요하 동쪽, 즉 만주의 정통성은 우리 민족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마오쩌둥의 발언은 중국 외교부가 직접 펴낸 모택동 접견을빈 담화 기록에 실려있죠. 하지만 미국이 만주를 한국에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이 단순히 역사적 정통성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구상은 근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태평양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막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중국이 만주를 통해
함경도를 기습 공격하여 동해로 진출하거나 러시아 극동 해군과 합세하여 일본의 동북면을 위협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획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만주를 합병하게 된다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구상에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은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이렇듯 강경한 중국 분할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중국 중앙당의 분열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에는 중앙정계의 권력투쟁, 소수민족 분리 독립의지 뿐만 아니라 과거 청나라 때부터 지방군권을 통제해왔던 중국 지방군벌의 준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중국 분할 계획의 한 축으로 중국 만주 지방의 군벌인 봉천 군벌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기 이전 중국 공산당을 설립한 위다자오를 붙잡아 처형하고 과거 일본의 만주 진출에 대항해 미국의 만주 진출을 도모하는 등 친미국적 행위를 이어왔는데요. 그들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 내부 권력투쟁을 틈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북부전구의 중심인 만주. 그곳에서 미국의 계획을 돕겠다고 나설 이들이 있다면 계획이 절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겠죠. 다만 그들이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세부적인 전략이 어떻게 수립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한국이 만주를 얻게 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천문학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경유전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유전은 최대 생산량 5,600만 톤을 자랑하며 중국의 성장기를 지탱해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응할령과 흑룡강성의 산림자원, 광산자원 상당 부분이 만주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만주는 오늘날에도 중국 중공업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 평야는 35만 제곱킬로미터를 자랑하는 일본 관동 평야의 2배 이상 큰 평야입니다. 이는 좁은 한반도에 갇혀있는 문재인 식량, 작은 문제 해결에 우리나라의 고질적 단초가 될 수 있죠. 만주 지역의 획득으로 우리가 얻을 이득은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에서 끝나지 않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 획책을 분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콘크리트를 부어 우리 선조들이 지은 성을 만리장성의 일부로 둔갑시키거나 우리 선조들의 무덤을 파헤쳐 중국인의 무덤으로 둔갑시키는 만행을 차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중국 분할 계획은 단순한 영토 편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화에서 발원하여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한민족.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우리는 빼앗긴 고토를 회복, 다시 한번 드넓은 땅을 호령하며 스스로 천하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고로 오랜 역사를 볼 때 중국 땅이 분할되어 각 지역, 국가로 분할될 경우 각 문화에 맞는 국가별 문화 발전과 평화를 유지했지만 중국 땅이 통합되면 주변국들을 못살게 잡아먹으려는 중국인들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본다. 중국은 반드시 분할돼야 한다. 최소 6개국부터 10개국 정도로 분할, 독립되어야 평화가 온다. 최근 중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의 주범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은 외면한 채 제로 코로나를 자칭하다가 오히려 현재는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중국 서부에서 그들을 위협할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티베트 망명 정부가 독립전쟁을 선포, 중국 공산당에게 고통받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를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죠. 하나의 중국 원칙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중국.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요? 코로나 확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수도 상하이를 봉쇄했던 중국이지만 이젠 베이징도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베이징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전수검사에 들어갔으며 문화, 스포츠 행사, 사교육은 금지령에 일부 지역은 봉쇄에 들어갔죠. 게다가 봉쇄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상하이 시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해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쏟아지는 중입니다. 이처럼 중국 정치 경제의 핵심인 동부 지역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 서부 지역에서 공산당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티베트 자치구의 성도인 라사를 해방하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티베트 망명 정부의 선전 보고가 전해진 것입니다. 동시에 과거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했던 선파우산 지역에 일부 특수 병력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들의 대부분은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한 특수변경부대 SFF 출신으로 고원지대에 대해서는 정통한 병력들입니다. 과거에도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 충돌했을 때 용맹한 활약으로 인민의 반군을 밀어내는데 일조했던 정예들인 만큼 중국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7개 대대 5천여 명으로 이루어졌던 SFF는 독립전쟁 선포를 앞두고 그 2배인 1만여 명으로 증편된 것으로 추정되며 무엇보다 이들의 개인 장비 수준이 급격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미 CIA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장비 질이 상승, 중국 인민의 반군을 상대로 특수전을 벌일 만한 역량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CIA의 티베트 독립군 지원과 주인도 미국 대사의 티베트 망명 정부 접촉 등 미국이 티베트 문제를 빌미로 중국에 보였던 공세들을 종합해보면 전형적인 CIA의 전복 공작이라는 게 정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만여 명의 불과한 병력으로 독립운동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티베트 자치구 외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담당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의 서부전군은 중국 안보의 핵심 지역이므로 대규모 전력을 유지, 무장, 독립운동이 가능하냐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티베트 망명 정부는 이번 선전포고의 목표를 라싸의 해방 외에도 최소한 판천 남하의 정상화에 두고 있어 일정 부분의 성과는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판체 라마는 달라이 라마와 함께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로 티베트 불교의 서열 2위입니다. 달라이 라마 14세가 실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서 정교 분리가 이루어졌지만 판체 라마는 다음 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를 찾는 권한이 있기에 중요한 자리이죠. 문제는 11대 판체 라마인게 둔 최키 니마를 중국 공안이 납치해 현재까지 신상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기알천 노르부라는 소년이 진짜라며 즉위를 선언. 티베트 망명 정부는 기알엔 노르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0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년간 실종된 진짜 판체 라마의 행방을 밝히라며 중국 정부에게 압박을 넣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독립운동 지원을 받는 티베트와 미국 정부가 판체 라마 정당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으니 이처럼 대놓고 독립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86세인 달라이 라마가 사망할 경우 중국이 내세운 가짜 판체 라마가 공산당의 지시를 따르는 달라이 라마를 옹립할 때는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중국은 1950년 당시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전 세계가 한반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기습적으로 티베트를 침공하였습니다. 적당히 협상을 시도한 후 토지개혁, 반종교 정책 등 공산화 정책을 시행시켜 티베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중국 전역이 굶어 죽어나가자 티베트의 반중 감정도 폭발. 1959년 집단 무장 봉기에 나섰지만 중국군의 잔혹한 무력 행사로 인해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남긴 채 좌절되었죠. 이후 6,300여 개의 티베트 불교 사원을 파괴하고 50만여 명에 달하는 승려는 대부분 강제로 환속시켜 동화 정책을 추진시켜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자신을 불살라가며 독립의지를 호소했지만 시진핑이 직접 군 수뇌부를 이끌고 방문하는 등 고삐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유심히 보아왔던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티베트와 접촉하여 그들의 독립운동을 유지시켜왔습니다. 1960년대 CIA는 세인트 서커스라는 작전명 아래 티베트인을 훈련시켜 작전에 투입했고 티베트 망명 정부를 지원하여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 의회가 직접 달라이 라마의 백악관 초청을 요구할 정도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공세를 강화시켰습니다. 작년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외에도 당시 주인도 미국 대사도 망명 정부 대표와 접촉, 티베트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견고함을 중국에 선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과거보다 접촉이 잦았던 2021년도 미국 티베트 관계가
현재 독립전쟁 선포의 전조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티베트 불교의 불상과 수도원 학교 등을 철거시키면서 탄압을 강화시켰지만 오히려 독립전쟁 선포라는 강력한 반발로 나타나자 당황하는 모양새입니다. 티베트 공산당원들에게 새로운 6개 행동 강령을 발표하여 사실상 종교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자 티베트 내 반발이 더욱 커진 것인데요. 내부 반발이 심각한 상태에서 망명정부의 독립군이 게릴라전을 전개할 경우 중국이 이를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상하이에서는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영화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가 널리 퍼지는 상황. 서부의 소수민족 자치구는커녕 동부의 핵심 도시들 통제에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과연 중국 공산당은 시시각각 조여오는 자유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티베트를 비롯한 소수민족의 용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